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혈압이 높아졌다는 건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식습관부터 점검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 섭취, 당분 많은 음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들기름, 견과류,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나 아보카도 같은 항산화 식품도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혈관은 움직여야 탄력을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한 번은 심박수가 올라갈 정도로 움직이면 혈류가 개선된다고 들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7잔 이상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을 막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으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수면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 이상 자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던 증상들이 이제는 혈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쉽게 숨이 찬다면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것도 순환장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력도 있어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심근경색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꼭 받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그 원인을 찾고 다시 조절하려고 합니다. 약보다는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기초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실천을 이어갑니다. 하루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하루 10분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혈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결국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혈관이 젊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느낀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는 자주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숨이 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게 혈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제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국물 요리를 좋아했고 라면이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당분이 많은 빵이나 음료도 자주 섭취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공식품도 문제였습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속 방부제와 나트륨이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TV 보는 게 전부였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리가 붓고 발끝이 저린 느낌도 자주 들었습니다. 혈관은 움직여야 살아난다는 말을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퇴근 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엔 머리가 자주 아팠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전부 신경 때문인 줄 알았는데 혈관에도 영향을 줬던 거였습니다. 또한 수면이 불규칙했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만성 피로가 누적되었죠. 수면 부족이 혈관 회복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흡연과 음주도 혈관 건강에 큰 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술은 회식 자리에서 종종 마셨고 그게 반복되며 간접적으로 혈관에도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과했던 것 중 하나는 체중이었습니다. 배가 나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복부 비만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체중 조절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재료를 다시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탄력을 지켜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우선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갈씩 먹고 있습니다. 또한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자주 먹으려고 합니다. EPA와 DHA 같은 성분이 혈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좋다고 하더군요. 견과류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을 하루 한 줌 정도 먹고 있는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를 가장 애용합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양배추와 시금치도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질산염이 많아 혈관 확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 아보카도, 귤을 자주 먹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해준다고 하더군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겨울철마다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꿀에 절여서 마늘을 숙성시켜 아침마다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와 현미도 자주 섭취합니다. 이런 곡물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관벽의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끼 식단에 색깔을 넣으려 합니다.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처럼 다양한 색의 식재료가 영양소도 다양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고 야식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엔 기름진 음식보다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십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는데 물보다 좋은 건 없다고 하더군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관을 확장시켜준다고 해서 아침과 저녁엔 꼭 따뜻한 물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진 않지만 혈관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결국 내 몸을 만든다는 걸 이제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혈관 건강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아침 기상 직후의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은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과 다리를 펴주는 간단한 동작인데요.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도 말초혈관 순환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걷는 것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걷기 습관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엔 호흡을 고르고 등과 어깨를 펴고 걸으려고 의식합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전신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가볍게 명상을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명상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는 족욕을 하면서 마음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말초혈관 확장과 체온 상승,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합니다. 취침 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생강차를 마시곤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성분이 있어 혈관 확장과 항염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수면 역시 철저히 관리합니다. 수면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며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관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호르몬 균형도 맞춰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수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수치 변화를 기록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처럼 제가 실천하는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천천히 반응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매일 쌓이는 습관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오늘도 저는 혈관 건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제가 혈관 건강 관리를 시작한 이후 장기적으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개월, 1년 이상 실천하다 보니 제 몸이 하나둘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피로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심박수 안정, 수면 중 호흡 패턴 변화가 혈관 건강 개선과 직결된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저도 7시간 이상 깊게 자는 습관을 들인 뒤로 하루가 훨씬 덜 지치고 기운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자주 아프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나 날씨가 바뀌면 두통이 잦았는데 이제는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혈압도 점점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과 뇌에 가는 혈류가 고르게 유지되기 때문에 머리 무거움, 어지럼증 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피부 상태였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손발의 차가운 증상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겨울마다 손끝이 찬 느낌이 심했는데 이제는 한겨울에도 그렇게 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톱과 머리카락이 훨씬 빠르게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혈관 순환이 원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하다는 건 전신의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였습니다. 불규칙했던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식이섬유 섭취와 물 섭취를 늘린 덕분이기도 하고 장이 편해지면 혈액 흐름이 좋아진다는 상호작용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바꾸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변화는 내 몸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통증에도 불안하고 겁이 났는데 지금은 내 몸이 잘 회복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건강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니 나 자신을 믿는 마음도 함께 자란 것 같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를 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 실천이 모이면 어느새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예요.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이 어느새 제 삶이 되었고 이 변화들이 저를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